요즘 들어 일본의 신임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의 절망적인 외교 역량 덕에 동북아의 언론은 쉴 틈이 없어졌습니다. 지난달 뜬금없이 대만 유사시 군사 대응을 언급했다가 빈정이 상한 중국에게 문매를 맞기 시작한 일본. 중국은 과거 사드 사태 당시 한국에게 했던 것처럼 모든 외교적, 문화적, 경제적 경로를 통해서 일본에게 보복을 가했는데요. 매일같이 갱신되는 중국의 막말을 받아 적기에만도 기자들의 노트북은 덮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상황이 진정되는 듯한 순간이 있었죠. 중국과의 갈등이 이어지던 와중 지난 16일 다카이치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꼬리를 내리는 듯한 발언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대만 유사시 발언이 종래의 정부 입장을 넘어 답변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이에 대해 반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결국 중국의 전방위 압박에 못 이겨 한수 접고 말았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조롱도 이어졌는데요. 하필이면 바로 그 같은 날에 중국이 일본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우에노 동물원에 맡겨뒀던 판다 2마리를 회수해가겠다는 소식이 전해졌던 바람에 판다를 뺏길까봐 일본이 항복했다고 놀리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외교전에서 사실상 승리한 중국도 비웃는 듯한 군사 도발로 일본을 조롱했습니다. 중국 젠15 전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의 F-15를 향해 고의적으로 레이더를 조사해 로곤을 하질 않나 일본 영해를 전투함으로 침범하고 다니는 등 완전히 일본의 자존심을 짓밟았죠. 심지어는 중국과 친한 러시아까지 껴서 대마도 인근 해역을 전투함으로 통과하는 등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의 체면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는데요. 중국에 더해 러시아까지 나서자 일단은 미국이 끼어들어 견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공군 기지에서 열리는 에어쇼 행사에 미군이 FA-18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파견시키며 뒷배가 있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일본 정부의 안타까운 현실 감각이 빛을 발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와서 도와주자 일본이 강해졌다고 착각이라도 한 것인지 해선 안 될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일본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요. 기자들의 타이핑이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망언에 이번에는 말 그대로 세상의 전부가 일본의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 미국조차도 말입니다. 갑자기 싸해져 버린 분위기에 일본에서는 재미있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일본한테만 그러느냐고 개밥 취급이 억울하다고 말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비공식 입장이기는 하나 일본 총리실의 한 고위 관료가 직접 일본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망언을 내뱉어버렸다고 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측근이기도 하니 인사는 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기자들이 뻔히 보는 앞에서 일본의 핵무장 필요성을 역설했는데요. 심지어 그는 일본의 안전을 책임지는 미국의 해구산마저 신뢰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하며 선을 넘다 못해 그걸로 줄넘기를 해버렸습니다. 쉽게 예상할 수 있지만 주변 반응은 즉각 들끓었습니다. 직접적인 갈등의 상대방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상황이 매우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런 발언이 일본 우익 보수 세력이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 국제 질서를 벗어나 국가 재무장을 가속화하려는 야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심지어 동북아 핵공포의 근원인 북한조차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핵무장 언급을 도발적 망언으로 규정하고 만약 일본의 손에 핵무기가 쥐어지면 아시아 머리 위에 무서운 핵 참화가 닥칠 것이라며 거친 경고를 쏟아냈습니다. 누가 누굴 보고 하는 말인가 싶지만요. 진짜 문제는 이 발언에 동맹국 미국도 표정이 싸늘해졌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외교를 못하는 것을 떠나서 정말로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일본 언론의 문의에 일본은 핵 비확산과 군비 관리에서 세계적인 리더이자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돌려서 까버린 것인데요. 핵 갖고 싶다고 울부짖으니 어림도 없으니 일본 너희는 비핵화의 리더나 하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생각해보면 애초에 일본이 미국한테 핵 좀 달라고 조르는 모습 자체가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패전국인 일본의 핵 보유는 미국 입장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해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일본의 핵 보유량은 -2기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습니다. 오직 일본인들만 빼고 전 세계의 모두가 진주만과 히로시마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광기와 비위성의 극치를 보여주고 핵을 2방이나 맞고서야 멈춘 일본에게 핵을 쥐어준다니 가당치도 않은 일이죠. 이따위 발언에 국제사회에 누군들 호응해줄 리가 없습니다. 한 일본 전문가도 이번 사태에 대해 세계가 핵무질서 상태에 빠지고 일본의 안전은 오히려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이런 핵 보유로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경계심만 높이고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우려했습니다. 주변국들의 반응만 봐도 실제로 그리 되고 있고요. 일본 내부에서의 반발 역시 단속되지 못하고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황급히 정부는 비핵 3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전직 방위상인 나카타니게는 정부 입장과 관련해 개인 의견을 가볍게 말해서는 안 된다며 총리가 해당 고위 인사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야당 대표도 개인 의견이라 해도 그런 사람이 총리 측근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당사자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죠. 직전 총리였던 이시바 시게루도 나서서 실제로 일본의 절대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며 현실을 직시하라고 일갈했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번 핵발언에 동조해주는 이가 하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미국의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었던 중국과의 외교 갈등 상황이 나아 보일 지경입니다. 일본이 핵을 입에 올리자마자 전 세계가 나서서 정색을 하고 일본을 비난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일본에선 이런 상황이 억울해 죽겠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굳이 한국을 걸고 넘어지면서 말입니다. 핵무장을 입에 올리는 것쯤은 한국에선 잊을만 하면 일어나는 일인데 일본은 한국과 대체 뭐가 다르다고 동맹인 미국한테까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 이겁니다. 뭐가 다르냐고 하면 전범국의 과거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먼저 들지만 이런 소리를 하는 일본인들이 그걸 신경 쓸 턱이 없죠. 이들은 그저 자기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굳게 믿고 피해의식만으로 입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을 더욱 자극하는 것은 현재 실시간으로 한국은 핵무장에 성큼성큼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현재 미국과 고도의 안보 협상을 벌이며 실리를 챙기는 중입니다. 최근 한미 정상이 채택한 공동합동설명서에는 한국이 수건하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하고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미국은 한국이 공격형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면서 향후 연료 조달 방안까지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절차를 지지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수십 년간 금기시됐던 핵연료 주기 기술까지 한국에 열어주겠다는 뜻으로 이는 한국 원자력 분야의 판도를 바꿀 큰 진전입니다. 한국도 한미 양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하며 이번 합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권한을 완전히 얻고 나면 한국은 말 그대로 나사 하나 조이면 핵무기가 완성되는 수준의 핵력량에 도달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관련 뉴스마다 한국인들은 댓글에 모여 한 목소리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으며 때때로는 정치권에서도 심심하면 핵무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대놓고 핵 야망을 드러냈다는 점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민감국가 지정을 당하기도 했는데 정작 그로부터 1년도 안 지나서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핵력량 확보를 목전에 놓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핵 확산을 견제하는 입장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도 마치 한국만 예외적인 존재가 된 것처럼 혼자서 핵무기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일본이 배 아파할 만도 합니다. 누군 핵 한 글자를 입에 올리기만 해도 전 세계로부터 몰매를 맞는데 바다만 건너면 나오는 옆 나라는 당장이라도 핵폭탄을 손에 넣을 것처럼 치고 나가는 형국이니까요. 만약 핵 야망을 드러냈다는 점 때문에 한국이 민감 국가로 지정된 것이라면 일본도 지금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일본은 그 어느 것도 얻어내지 못한 채 그냥 민감 국가가 된다는 것이겠죠. 그럼 일본인들이 억울해하는 말 맞다나 한국과 일본이 뭐가 그렇게 달랐기에 이런 취급 차이가 생겨난 걸까요? 바로 미국과 거래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협상장에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놓고 그 대가로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능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미국 뒤에 숨어 목소리만 높이면서 공짜 이득을 챙기려 한다는 인상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본은 중국의 맹공에 꼴사납게 꼬리를 내릴 때는 언제고 미국이 뒤에서 돕겠다며 나서자마자 안색을 싹 뒤집고 눈치 없는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일본이 스스로 외교 사안을 감당할 능력도 되지 않는 주제에 미국의 뒷배를 이용만 하려 든다는 생각이 들 만도 합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미국이 원하는 것도 꺼내놓을 준비가 된 나라입니다. 조선 분야 협력은 이제 더 말하기도 입이 아프죠. 멸망 직전에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기엔 한국만한 특효약이 없었습니다. 한화가 사들인 미국의 필리조선소는 현재 1년 수주 선박이 한 척에서 12척으로 늘었으며 일감이 늘어난 만큼 고용도 확대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연 20척 건조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7조 규모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고 배를 만드는 도크도 현재 단 1개 있던 것을 4개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가령 미국 육군은 개발에 실패했던 신형 장사정포 기술을 한국 한화의 K9 자주포 플랫폼을 통해서 다시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미군조차 포신 마모 문제로 포기했던 155mm 58구 경장 포신을 한국산 K9에 얹어 70km 사거리 달성 시험을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이 그만큼 한국의 방산 기술력을 신뢰한다는 방증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스스로를 미국이 필요로 하는 나라로 만들었고 그만큼의 대가를 받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범 동맹이 뻔히 있는 상황에서 뭘 내놓을 것도 없는 주제에 미국의 군사력 뒤에 숨어서 중국에다 짖을 줄이나 아는 일본의 태도가 마음에 들 턱이 없습니다. 일본도 억울해할 일이 아닙니다. 진정 안보를 강화하고 싶다면 동맹의 등에 업혀 얻어먹을 궁리를 하기 전에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데려와 거래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미국도 필요로 할 스펙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면 더 이상 니들이랑 한국이랑 같냐는 비아냥을 들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